건강한 삶을 위한 바른 자세, 척추 건강과 경혈지압, 바른 자세를 통한 척추 건강 관리.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른 자세를 통한 척추 건강 관리로 강의를 하게 된 물리치료과 이상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으시는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근골격계 또 신경계 쪽에 한 번쯤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평상시에 관리를 또 잘 하면 그런 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건물과 같은 겁니다. 움직이는 건물 또는 움직이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기초공사, 그죠? 기초공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평을. 수평을 맞춰야지만이 그 건물이 제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수평을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집이라면 내 몸의 기초공사는 어디일까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발바닥이 내가 서 있을 때 우리 몸에 수평을 맞추는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으면은 수평이 맞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다. 그렇게 하면 내 몸은 틀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움직이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한 5분 서 있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5분 서 있었으면 균형이 어느 정도 맞겠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리를 이렇게 짝다리 짚을 때 항상 한쪽으로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삐딱하게 5분 서 있었으니까 오른쪽으로 5분 서 있어야지.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다리를 꼴 때도 어때요? 오른쪽을 다리를 이렇게 꼬면 편한데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를 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자꾸 편한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을 꼬면 편안하니까. 그러면 내 몸은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수업을 하고 뭐 강의를 할 때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은 습관이 돼 있어요. 가끔 저도 이렇게 삐딱하게 쓸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식을 하는 편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습관을 처음부터 잘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현대인들이 서 있는 경우보다는 이제 앉아서 이제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또 사무직들도 그러고. 그럼 앉으면 어디가 그 기초공사가 되겠어요? 앉으면? 엉덩이겠죠, 엉덩이. 그래서 엉덩이에 여러분들 이렇게 앉을 때,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앉으셔야 됩니다. 엉덩이가 그래서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내가 왼쪽 엉덩이에 힘을 더 주고 있는지,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더 주고 있는지. 그걸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눈을, 처음엔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의자니까 그냥 앉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느껴보세요. 눈을 가만히 감고 내가 왼쪽 엉덩이에 힘이 더 들어가는지,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더 들어가는지 느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뭐 짝꿍둥이다 해서 놀린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틀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앉았을 때도 여러분들 이제 꼬리뼈가 의자에 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앉으면 의자 중간쯤 앉아서 뒤로 이렇게 기댄단 말이에요. 자, 의자 한번 줘보시겠어요? 자,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떻게 앉냐면 중간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뒤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허리가 이렇게 다 굽어집니다. 그리고 꼬리뼈가 의자 바닥에 이렇게 닿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쿠션이 있고 그런데 이 척추에는 좋은 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안 움직이면서 딱 받쳐주는 것이 의자 선택할 때 좀 더 좋은 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앉을 때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엉덩이가 먼저 등받이에 닿으셔야 됩니다. 엉덩이가 먼저 등받이에 닿고 등이 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중간쯤 앉아서 등만 등받이에 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허리가 아픈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먼저 등받이에 닿고 등이 등받이에 닿아서 이렇게 앉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앉으면 좋은 자세이긴 한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바닥에 앉는 면이 우리나라 의자가 이게 너무 깊어요. 깊다 보니까 넓적 다리가 이렇게 많이 닿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 이제 사실은 서양 문화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키도 크지만 하체가 길어요. 그래서 하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좌판이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은 키도 작은데 서양 사람에 비하면 하체도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대퇴부가 이렇게 많이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쯤 이렇게 앉아요. 이 너무 많이 닿으면 이제 불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앉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의자는 요것이 조금 너무 길어서 약간 덜 긴 그 좌판이 좀 덜 긴 거를 사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받치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앉느냐 하면 의자 맨 앞에 앉으셔도 된다. 이렇게. 의자 맨 앞에. 의자 맨 앞에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앉아도 이렇게 똑바로 앉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딱 붙입니다. 이렇게. 겨드랑이를 붙이고요. 편안하게 딱 왔을 때 여기에 키보드가 오셔야 돼요. 여기에 키보드가. 그래서 옛날 그 컴퓨터 책상들은 이 키보드가 슬라이딩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편안하게 내리고 손이 딱 오면 여기에 키보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슬라이딩 키보드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키보드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책상 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깨를 올려서 앞으로 내밀어야 키보드가 닿게 되죠. 그러니까 어깨가 이제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연구실에 아직도 옛날의 책상, 그 컴퓨터 책상을 씁니다. 그건 키보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죠. 의자를 앞에 앉거나 아니면 저는 아주 옛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아직은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그런 적은 남들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의자가 길면 앞으로 당기든가 아니면 끝에 앉으셔서 어깨를 편안하게 붙여서 딱 왔을 때 키보드가 닿는 자세가 좋습니다. 모니터는 약간 좀 큰 게 좋고요. 모니터를 또 너무 숙여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똑바로 봤을 때 정면에서 약간 정면으로 보이면 그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즘은 이제 현대인들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은 여기서 손만 이렇게 딱 틀면 운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대 이렇게 보시면 구멍을 파놨죠. 밑에 잡으라고. 근데 밑에 잡는 사람 잘 없잖아요. 다 위에 잡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남자들은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뒤로 누워. 그죠? 뒤로 이렇게 누워서 위에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가 또 올라가서 앞으로 가죠. 몸은 뒤로 가죠. 그러니까 어깨는 앞으로 가야 되고 몸은 뒤로 가야 되니까 또 어깨가 아프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90도로 이렇게 딱 앉아서 하고 밑에 이렇게 잡습니다. 운전할 때. 그렇게 하면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세만 우리가 바르게 해도 여러분들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허리 아픈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조금 처음에는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학생들은 이제 또 쉬는 시간에 또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자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자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팔짱을 딱 끼고 눈만 딱 감고 자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자면 몸이 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서 자면 다 눌리죠. 우리 몸의 장기들도 다 눌리고 또 코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엎드려서 자게 되죠.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의자를 좀 치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듯이 우리 몸이 똑바로 서 있는 거, 또 똑바로 앉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한옥집들을 보면 이렇게 주춧돌을 놓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초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주춧돌이 있고 기둥이 있어요. 우리 몸의 주춧돌이 바로 이 엉치뼈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천골이라 그러기도 했어요. 천골. 지금은 이제 한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엉치뼈입니다. 이 엉치뼈 위에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척추가 기둥입니다. 기둥. 네. 그 모양이 똑같죠. 집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초석, 즉, 주춧돌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엉덩뼈에 영향을 받습니다. 엉덩뼈에. 그 엉덩뼈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다리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다리 두 개가 또 지탱을 해줍니다. 근데 이 다리가 짝다리가 된다. 그럼 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수평이 무너졌기 때문에 짝다리가 되고, 얘가 무너지니까 얘도 무너지게 되죠. 얘가 무너지면 어때요? 이 위에 있는 기둥도 틀어지게 된다.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틀어져서 걷는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 가려면 똑바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틀어지면 얘는 이쪽으로 틀어버려요. 똑바로 쓰려고. 이 위에는 어때요? 똑바로 쓰려고 이렇게 틀죠. 똑바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얘는 또 똑바로 쓰려고 이쪽으로 꺾어요.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측만증이라는 거죠. 측만증. 여러분들 측만증 들어보셨죠? 주로 이제 중학생, 특히 여중생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측만증 검사하는 거는 나중에 또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 꺾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평을 잡으려니까 고개를 이쪽으로 탁 꺾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실 때 보면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는 이게 편하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앉아 계시죠. 12시 5분 전, 12시 5분. 이렇게. 그럼 젊어서는 우리 근육이나 인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당겨요. 근데 나이가 자꾸 들면 얘도 근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근력이 팍 떨어져요.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고개를 했을 때 여기서 줄을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이 밧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언젠가 나중에 끊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노트인가.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잡아당기겠다 탁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프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프다. 근데 사고 외에는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주춧돌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석을 정했다 이런 뜻이죠. 한문으로. 그때 뭐 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공식을 합니다. 기공식. 오른쪽에도 보시면 신라시대 사찰 황룡사 터에도 보면 이렇게 초석이 남아있죠. 주춧돌이. 이 주춧돌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예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의 건물이 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우리가 이제 대들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들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깨는 항상 이렇게 라운드 숄더 돼 있습니다. 컴퓨터 이렇게 하니까 어깨가 앞으로 가 있죠. 그죠? 운전 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겨울에 추워서 화장실 갈 때도 다 이렇게 하고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들보 주춧돌도 이렇게 수평으로 쫙 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여기 폐도 눌리고, 그죠? 심장도 누르고, 그죠? 위, 간, 그 내장 기관이 다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거예요.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깨를 자꾸 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뒷짐 짚고 가는 것만으로도 어깨를 한번 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의자에 앉아서도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 의자에 앉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엉덩이가 먼저 닿고 등받이가 닿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의자 뒤로 열중셔. 이렇게 함으로써 어깨가 펴지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으시면. 언제 한번 어깨 한번 펴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자꾸 펴는 거. 의자 뒤로. 의자 뒤로 안 하면 의자 안에서도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의자 안으로 손을 열중셔서 이렇게 놓는 거. 그래서 옛날 양반들이 글을 읽다가 뒷짐 짓고 팔자걸음 걷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깨를 한 번씩 자꾸 이렇게 펴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깨를 펼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어깨를 펴주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석가래에 해당하는 것도 있죠. 그죠? 석가래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 목이에요, 목. 목에도 여기 근육들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한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고개를 자꾸 숙이고 핸드폰을 본다거나 그렇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분들 쇄골이라는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쇄골. 요즘 이제 빗장뼈라 그러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 기아집 보면 옛날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빗물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도 바로 우리 몸의 빗물 바지인데 얼굴의 쓰레기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의 쓰레기통. 그래서 여러분들 쇄골을 이렇게 푸는 방법은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는 쇄골 위에, 하나는 쇄골 밑에 딱 걸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들 그 폐도 여기 되게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중부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폐 건강이 좋아지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폐를 망치게 하니까 폐 건강에도 좋고 감기, 기침, 뭐 기관지 이런 데도 좋고 어깨에도 좋은 자리입니다. 어깨에도 이렇게 또 얼굴에 쓰레기통이니까 그죠? 얼굴에 노폐물들이 요 결분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 뭐 여러분들은 뭐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니까 전체 다 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 몸이니까 그죠? 그렇게 다 해주시면 또 나중에 이런 혈자리에 대해서는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만으로 좋고요. 또 어깨가 계속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 근육들이 짧아져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대흉근, 큰 가슴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이 갑바라 그러죠. 갑바. 얘도 풀어주면 좋고. 근데 얘를 뜯어내면 이 안쪽에 또 소흉근, 작은 가슴근이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손가락을 포크를 만드세요. 포크. 손가락 4개를 포크를 만들어서 갈비뼈 사이에 딱 끼우세요. 네. 그리고 그 안쪽에 스테이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딱 집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흔드세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해도 아프면서 되게 시원할 겁니다. 골고루 다 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그러면 더 아픈 자리가 있죠. 이렇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슴도 펴지고, 그죠? 폐도 좋아지고, 어깨도 좋아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206개 우리 몸에 뼈가 있거든요. 이 뼈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잘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는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 이렇게 단추를 똑바로 잠궈야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가지런하게 정렬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추 하나 잘못 잠그면 어떻게 돼요? 다 틀어지게 되죠. 그죠? 척추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척추가 있으면 뒤에 여러분들 이 등뼈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뭐 정형외과 한의원에서 많이 봤다는데 제일 많이 본 데가 감자탕집이죠. 감자탕집. 그죠? 여러분들 감자탕집에 가서 뭐 뼈 해장국 먹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냥 드셔서 그렇고 저희들은 전문가니까 어느 뼈가 나왔나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좌우지간 이 등뼈 가운데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다 만져지실 거예요. 이것이 일직선상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엉덩이가 약간 뒤로 빠지고 허리가 안쪽으로 와서 여기에 바나나가 하나 있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바나나. 바나나가 내 허리에 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자세는 두 다리를 기점으로 했을 때 양쪽 귀 높이가 똑같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귀 높이 틀려졌죠. 어깨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가 틀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핸드백 같은 거 한쪽으로만 맨다거나 그러면 오늘은 오른쪽으로 맸으면 내일은 왼쪽으로 매고 이런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가방은 양쪽에 다 있으니까 그냥 그거 매는 게 더 좋겠죠. 또 골반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 갔을 때 옷이 자꾸 돌아간다? 골반이 다 틀어진 거예요. 뭐 치마가 돌아간다, 또 바지가 자꾸 돌아간다 이런 거 다 골반이 틀어진 겁니다. 자, 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귀가 어깨에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따라서 옆 라인을 따라서 복숭아뼈까지 일직선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목이 앞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굽어져 있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일직선을 그었을 때 귀가 앞으로 나가 있죠. 그 가운데 있는 학생은 이제 이렇게 똑바로 올바른 자세인데 주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목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 목이 아프고 목이 이제 문제가 되면 머리 관련 쪽, 그죠? 눈, 코, 입, 귀, 머리, 두통 이런 것이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행의 자세병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S라인을 긋잖아요. S라인. 그죠? S라인을 이렇게 긋을 때 목은 약간 들어가고 등은 약간 튀어나오고 허리는 약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틀어지면 아프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좋은 자세.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직선상으로 돼 있을 때 아니면 이렇게 굽은 등. 요즘 학생들도 이렇게 등이 굽은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또 편평등. 이렇게 등이 너무 평평하거나 또 앞으로 이렇게 나가거나 그죠? 전만증이죠. 전만증.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맨 오른쪽에 있는 자세를 쓰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쭉 이었을 때 이런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봐주시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분등 같은 거. 이건 이제 뭐 중국의 군인 자세인데요. 이 밀리터리 포스처에서 여러분들 뭐 멋있긴 한데 다 경직돼 있죠. 그죠? 그리고 목에 이렇게 핀이 있습니다. 구부리면 찔리도록, 못 찔리도록 이렇게 해낼 정도로 돼 있기도 합니다. 무섭죠? 그죠? 그래서 앉는 자세,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르게 앉도록 자꾸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소파에 저렇게 많이 앉으시죠? 멋있긴 하지만 환자입니다. 환자. 그리고 이제 특히 남학생들은 또 남자분들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틀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척추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 내 지갑이 두꺼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앉아있을 때도 엉덩이의 밸런스를 맞는지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앉는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이죠? 오른쪽에. 그렇게 앉으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좋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식당도 어때요? 식당 차릴 때 어디에 차려요? 목이 좋은데 차리잖아요. 목이 좋아? 안 좋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리로 가는 통로가 목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목만 있는 것이 여기만 목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목이 차가워야 되겠어요? 따뜻해야 되겠어요? 겨울철엔 좀 따뜻하게 이렇게 목도리도 하고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도 손목이 있죠. 또 손목. 그죠? 손목도 우리 겨울철에는 좀 소매개가 긴 거라든가 장갑을 끼는 게 좋고요. 또 발목이 있죠. 발목. 그죠? 발목도 여러분들 특히 복숭아뼈에서 이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손가락 4마디 정도는 덮이는 정도를 양말을 신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에 특히 여학생들이나 여자분들은 맨발로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그럼 이런 목 같은 데 관절이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픕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처럼 나무도 이렇게 목도리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장갑도 끼시고 또 양말도 이렇게 좀 긴 양말 좀 신으시고 그 밑에 있는 그림 우리과 여학생들을 제가 찍어 본 거예요. 양말을 안 신거나 그죠? 또 바지가 짧아요. 그래서 발목이 많이 노출돼 있죠. 밖에. 여름엔 좀 덜하지만
겨울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상목이 이렇게 C자 커브로 돼야 되는데 자꾸 구부리고 그러면 일자목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거북목이 됩니다. 이렇게 거북목이. 그래서 정상목을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넥 증후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그 옆에 그림 보이시죠? 무등 태우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애들을 어깨에 무등 태우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15도만 구부려져도 이 하중이 어떻게 경치가 받는 하중이 12.2kg 해당하잖아요. 30도 구부리면 18kg, 45도 구부리면 22kg의 하중을 받고 60도를 구부리면 27.2kg의 하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겨드랑이에 붙이고 손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받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서 이 한 손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요즘 최신 폼은 이렇게 한 손으로도 할 수 있게끔 키패드가 조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이런데 이걸 이렇게 받치세요. 이렇게 소파 같은 데서 아니면 여기다 쿠션을 넣거나 베개를 넣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받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자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추 이치의 이 증상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너무 숙이니까 뒤에서 뼈가 이렇게 자라나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사진 찍은 겁니다. 이렇게 28세 청년의 두개골 엑스레이, 58세 중년의 두개골 엑스레이 보면 젊은 청년이 더 길었죠. 그죠? 뼈 변형이 늘어난다. 고개를 숙이니까 뒤에서는 못 숙이도록 뭔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죠. 그죠? 꼬부랑 젊은이. 모니터를 막 마중 나가잖아요. 고개가. 그죠? 또 이렇게 뭐 이제 음식 만들 때도 자꾸 고개를 많이 숙이고 뭐 어쩔 수 없이 하면 우리가 고개를 자꾸 뒤로 젖혀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에. 네. 그래서 아까 의자에 앉으셔도 열중시한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혀주는 거 자꾸 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상 C자형이 일자가 되고 일자 2단계가 되고 거북이, 즉 동물로 변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또 특히 이제 이 버섯 증후군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뒤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처럼 버섯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버섯 증후군인데 우리 이제 한 40, 50대 되는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뒤에, 목 뒤에 이렇게 꼭 버섯이 핀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자꾸 뒤로 젖히고 하는 운동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특히 또 컴퓨터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등 뒤로 젖히고 기지개 켜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서 이렇게 할 때도 한 발을 이렇게 한쪽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발.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이제 책상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제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마우스도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잡는 게 편하겠죠. 손이 이렇게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옆으로 잡는 마우스를 씁니다. 의자. 의자가 너무 좌판이 길으면 이렇게 요즘 이런 의자를 이렇게 또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자기 몸에 맞는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가운데 앉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운전 다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 잡도록 이렇게 파놨죠? 밑에 잡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위에 잡으시죠? 그러니까 어깨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제 옆에 타는 사람 제가 되게 초보인지 알아요. 90도를 이렇게 딱 운전하니까. 그래서 이 근골격계 질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4배씩 다른 질병들은 줄어드는데 이건 계속 올라가요. 물론 뭐 오래 살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세가 이제 자꾸 틀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앉아서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이렇게 다 근골격계 질환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 질병 1위가 허리 디스크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자아세병의 원인이 금방 얘기했듯이 나쁜 자세에서 오는 질병이 뭐 사람들마다 틀리게 얘기하지만 49가지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아세병입니다. 자아세병. 현대인들의 아픈 이유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S라인을 겪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기둥.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기초공사를 하고 또 초석을 이렇게 놓고, 그죠?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벽돌 건물 지을 때 어때요? 벽돌 쌓고 시멘트 놓고 벽돌 쌓고 시멘트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벽돌 시멘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뼈에서 뭐 그렇게 척추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밑에가 뼈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것이 다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그러니까 척추 사이에 다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스크는 80%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빵빵한 물 풍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몸이 자꾸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서 이 디스크도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빵빵한 물풍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쿠션도 되고 우리 몸의 완충 역할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쭈글쭈글한 물풍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키도 작아지겠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키도 조금 작아졌다 이런 얘기 들어봤겠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노란 건 이제 신경이거든요. 신경은 이 옆에 척추 옆에 보면 이 구멍을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 디스크가 빵빵한 물풍선일 땐 구멍이 커요. 그래서 이 신경이 나갈 때 좀 편하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빵빵한 물풍선이 쪼글쪼글한 물풍선이 되면 좁아지겠죠. 그 좁아지니까 이 구멍도 좁아지겠죠. 그 좁아지는 구멍으로 나가는 이 신경은 신경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또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그게 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픈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면 아무 이상 없다는데 온몸이 다 그냥 뻑적지근하고 아파. 얘들이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이 나가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면 그게 여러분들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그럼 수술할 때 이거 잘라내죠.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이거를 붙어 있으면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하잖아요. 유착술이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디스크는 80%가 물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뭘 좋아하느냐?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뭄이 들 때 뭘 넣어주면 되겠어요? 물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좀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 몸은 또 36.5도이기 때문에 찬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그래서 하루에 2리터를 드셔야 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그래서 물의 별명은 조자룡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조금씩, 자주, 용기에 따라서. 용기에 따라서 조금씩 자주 먹어야지 벌컥벌컥 먹는 것보단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이제 등산 가실 때도 목마르네 벌써 늦은 겁니다. 우리 몸에서. 정상에 가서 먹어야지 이거보다는 물을 한 잔 먹고 올라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는 위에서 누르는 힘은 강합니다. 우리 몸무게 한 3배까지 견딜 수 있는데 비트는 힘에 약해요. 즉 양파하고 똑같습니다. 양파가 단단한데 믹서기에 넣고 갈면 확 갈리죠. 그래서 우리 몸을 숙여서 이렇게 틀 때 디스크가 잘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들고 그럴 때는 꼭 무릎을 구부려서 들은 다음에 방향을 트셔야 돼요. 화분 같은 거 들 때 이렇게 하면 잘 터집니다. 디스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 몸의 펌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쉽죠. 올라와야 되잖아요. 심장까지. 그죠? 그럼 어떻게 오르냐?
옛날 그 시골에 가면 펌프 하는 거 있잖아요. 펌프를 통해서 올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는 각각 펌프 기관을 다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럼 물이 내려가면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면 발바닥이겠죠, 그죠? 그럼 발바닥에 이렇게 구부리시면 여기 저 그림에처럼 발가락 빼고 이 발바닥 전체에서 3분의 1 지점, 여기 제일 쏙 들어갑니다. 발바닥을 이렇게 구부리면 제일 쏙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기가 용천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용천. 용자가 튀어 오를 용자예요. 천자는 샘천자. 물을 위로 올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또 뭐 정력에도 좋은 자리기도 하죠. 여기 이렇게 자극해 주시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가 갈 때 이렇게 발바닥 두드리잖아요. 첫날 밤에. 그죠? 그 자리가 바로 용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걸으면 어때요? 펌프질 해주잖아요. 이렇게. 펌프. 그게 걷는 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평발은 이거 펌프질 해줘야 못하죠. 평발은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려주면 어디서 올려줘요? 종아리에서 또 펌프가 달려 있습니다. 펌프질을 해줘요. 종아리. 그래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 발은 제2의 심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펌프질을 통해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꼬리뼈를 깔고 앉지 마라 그랬잖아요. 꼬리뼈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꼬리뼈를 깔고 앉으면 펌프질을 못 해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금방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막이라 그래서 이 뇌를 감싸고 막이 쭉 형성돼서 꼬리뼈까지 와요. 그래서 꼬리뼈를 잡아당기면 뇌도 잡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옷도 어때요? 여기 끝에 잡고 쭉 당기면 다 딸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여기를 손가락 두 개로 하루 종일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꼬리뼈를 깔고 앉아 있으면 공부하는데도 되게 피곤합니다. 머리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뇌를. 그래서 이 꼬리뼈를 깔고 앉지 않도록. 그래서 얘가 펌프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아는 횡격막 있죠. 가로막, 횡격막. 여기 이렇게 보면 가로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막을 좀 빨리 얘기하면 나중에 갈매기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집에 가면 갈매기살 팔잖아요. 그게 가로막살입니다. 횡격막. 예. 얘가 이제 숨을 들어 마시면 내려갔다가 숨을 들여 내쉬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펌핑을 작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꼬리뼈를 깔고 앉지 않도록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근육들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제가 푸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자꾸 풀어주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 또는 TV 볼 때, 그죠? 이렇게 또 뭐 친구분들이랑 얘기 나눌 때도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깨에도 여기 기타줄이 있어요,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인대가. 잘 모르면 이렇게 이것도 포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튕겨주면 됩니다. 잘 모르면 대충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어깨가 이제 많이 편안해집니다. 꼬리뼈 제가 깔고 앉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꼬리뼈는 뇌의 안테나고 이걸 거꾸로 들으시면 이렇게 안테나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또 회전축이 되기도 해요. 이 꼬리뼈가 틀어지면 발레나 뭐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 이렇게 회전하다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연아 선수도 이렇게 엉덩방아 찍거나 이 꼬리뼈가 틀어져서 교정받고 그러잖아요. 꼬리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또 치질이 걸릴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깔고 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 뇌하고 이렇게 꼬리뼈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이 초록색으로 되는 것이 이제 뇌척수액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머리에서 꼬리뼈까지, 꼬리뼈까지는 아니고 이 척추로 해서 뇌척수액이 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막 뛰어다닐 때 등에서 물소리 안 납니까? 배에서만 납니까? 하여간 이 뇌척수액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뇌척수액을 올려줄 때도 꼬리뼈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도르래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렇게 뼈들이 다 움직입니다. 펌프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저기 무주에 가면 적성산이라고 있는데 양수발전소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맨 위에 물이 있고 맨 밑에도 물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굴을 뚫었죠. 그죠? 물을 끌어올려서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실 때 내척수액이 위로 올라가죠. 머리 위로. 그죠? 또 내쉴 때는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물의 흐름을, 내척수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꼬리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어린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엉덩이 쳐들고 자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님들이 똑바로 자라고 들어다가 똑바로 눕혀요.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면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스스로 자연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날 때 이렇게 반드시 기지개 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동물들은 다 일어날 때 반드시 기지개를 켜요. 어린애도 일어날 때 반드시 기지개를 켭니다. 누구만 안 켜요? 어른들만 그냥 일어나요. 기지개를 안 켜는 순간부터 나는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기지개 한번 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다 이완시켜주고, 그죠?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모든 흐름들을. 보세요. 이렇게. 자꾸 기지개 켜는 것들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안 되면 이렇게 거꾸리라도 좀 하면 좀 이완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제 고혈압이 있거나 또 뇌 동맥류가 있거나, 그죠? 안압이 높은 사람,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이 오거든요. 녹내장이 오면 이 치료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럼 실명도 될 수가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80도로 하지 마시고 한 100도, 110도 정도만 해서 몸을 이렇게 좀 이완시키면 돼요. 호흡을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죠?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180도를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천히 눈을 감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밸런스 맞추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막 근육을 막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근육 너무 키우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밸런스를 맞추면서 근육을 늘리는 운동이 좋다. 같은 운동이라도 그래야 이렇게 우리 몸이 바르게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틀어지면, 그죠? 기초공사가 틀어지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기초공사가 잘 돼 있으면 칠레 같은데 이렇게 강진이 해도 피해가 크지 않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애기들은 이렇게 어릴 때 손가락 빠는 것도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내비두면.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척추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애기들은 천천히 늦게 키우라는 얘기가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뒤집기 해서 고개를 들 때 목에 C자 커브가 생기는 거예요. 또 배를 밀고 또 무릎을 기어 다닐 때 허리에 S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배밀이 하고 그럴 때 꼭 누가 이렇게 보행기를 사줘요. 그래서 보행기에다 탁 집어넣어요. 그럼 이 아기는 아직도 허리 S라인이 안 생긴 상태에서 보행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가 일제입니다. 요즘 학생들 그래서 허리가 일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허리 아픈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행기는 안 태우는 게 좋습니다. 유모차도 될 수 있으면 안 태우는 게 좋긴 좋아요. 아기들 침대 이런 거 안 사주는 게 좋습니다. 그 왼쪽 메뉴의 그림처럼 그냥 다치지만 않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뒹굴고 잘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키우냐? 업어서 키우라 이런 거죠. 포대기가 영어로도 포대기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별로 안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포대기가 되게 엄청 유행해요.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도 한국식 포대기가 되게 인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좋은 점들이 많이, 우리나라만 싫어하죠.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건데,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다리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다리 안 되니까 업어서 키워도 괜찮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 모델 보도 옷만 웃고 있지만 애기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는 허리 척추 건강에도 안 좋고요. 또 몸의 순환에도 안 좋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지금 시간상 다 못할 것 같아요. 하여간 안 하는 게 좋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 오른쪽에 모델도 멋있긴 하지만 환자죠. 그죠? 또 이렇게 어떤 젊은 그 남자분이 아기를 업고 이렇게 산에 가는 거 봤는데 그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아기가 거의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또 왼쪽 밑에도 두 분이 걸으시는데 어느 분이 오래 걷겠어요? 앞에 걸으시는 분, 와이셔츠 입으신 분은 걸으면 이제 우리가 아프니까 다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그 걸으면 걸을수록 이런 분은 더 아픈 겁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4km를 걸으면 더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더 아파요. 바른 자세를 해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목의 자세병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뭐 어깨 통증 치료법, 뭐 흉추 자세병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척추를 잘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구부정한 자세는 근골격 신경계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그죠? 그 자세병은 본인이 펴서 펴지는 일까지는 교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앉아 있을 때 뭐 목을 자꾸 뒤로 젖힌다거나, 열중셔를 한다거나, 뒷짐지고 걷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스트레칭 하거나 또 누가 늘려주는 거, 본인이 늘려주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